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인이 매수하려는 지역의 매물은 크게 줄어든 느낌은 없지만 급매물의 가격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지인의 생활권 내에서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곳 역세권 500세대 기준으로 단지를 타겟팅했습니다. 일산이라는 큰 생활권에 작은 위성 생활권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가격과 생활권을 생각했을 때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가격으로 인해 투자의 수많은 격언 중 하나인 조급하지 않게 결정하라 라는 격언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더군요. 저희가 보고 있는 생활권에는 유독 매물을 꽉 잡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수도권을 오가며 같이 들려본 부동산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을 하는 지인에게 건네들었을 때 조율을 정말 잘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던 매물이 100만원도 깎이지 않고 거래가 되는 것을 보고 조금은 심란했습니다. 저 가격에라도 잡았어야 하는 건가? 이게 다음 물건의 신고가를 찍는 마중물이 되면 어쩌지? 옆에서 알려주는 저도 막상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 긴장이 되고 만약 내가 100만원이라도 틀린 조언을 하면 지인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확실히 빈집이고 수리도 크게 필요 없어 빠르게 주인을 찾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지인에게 조급하게 결정하면 대출을 받고 잔금까지 진행하다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조금은 아쉬운 집이었지만 고양시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아직 많으니 나와 있는 물건에 운을 맡겨보자. 아직 출산일까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 분명 좋은 집을 찾을 거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름 마음에 든 물건을 떠나보내고 마음 한구석에 저걸 무리해서라도 잡는 게 정답이었을까라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이때 고양시는 하방압력이 강한 동네라는 제 생각이 가격이 오르는 시장을 보며 막상 내가 매수 포지션이 되니 오르고 있는 가격에 멘탈 잡기가 상당히 어렵구나를 경험하며 서울이나 경기 핵심지에서 실거주를 준비하는 다른 분들은 어떤 심정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복잡한 심정일까 감도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제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늦어도 출산 한 달 전에는 집을 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매물이 나왔다더군요. 구축이지만 수리비도 크게 아낄 수 있고 깔끔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을 보고 부동산에 돌아와 저와 딱 30분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도 오가고 더 좋은 소식으로 매도인이 기존 금액에서 부동산 사장님의 기지로 이사비 정도까지 내고를 받았습니다. 일이 너무 순조롭게 돌아가고 지인의 와이프도 그 집이 마음에 든다는 합의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저와 이야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오면 되는 부동산에서 한참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원래는 내년 7월까지 남아있어서 지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이야기를 마치려는 순간 세입자가 자신은 이 집에서 내년 7월까지 살 권리가 있다며 거래가 막판에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과 지인은 그 세입자 요구를 하고 나오느라 시간이 길어졌다 하네요. 일전에도 저희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세를 놨었는데 그 갱신권인지 뭔지 세입자의 권리가 뭔지 서로 따져가며 마찰이 있었습니다. 갱신권이 없었을 때 뭔가 서로 합의하고 서로의 사정을 봐주는 암묵적인 룰이 깨진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물론 세상에 착한 분들, 배려하시는 분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진상 세입자들을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요즘 SNS나 소식들을 들어보면 주거의 권리가 소유의 권리 위에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누가 이사를 좋아할까요? 누가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다들 똑같은 마음, 똑같은 불편함인데 이 갱신권이 생긴 이후에 사람들끼리 마찰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갱신권이 생겨날 때 주거의 안정과 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달래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되려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싸우는 경기장을 만들어준 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세금과 1주택 정책, 그리고 공급 이슈까지 삼중고의 난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이 문제를 직시하면 좋겠지만 정책을 위반하는 입장에서 더 조였으면 조였지 무언가 해소할 방법을 꺼내지 않는 게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론 서울과 핵심 경기도를 아파트 숲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용적률을 높이면 쓰레기, 생활용수, 상하수도 등등 생활 인프라에 악영향을 주어 집값 안정보다 쾌적성을 더 중시하려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던 지금 가격 상승은 코로나 이후의 집값 상승 시절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선진국을 좋아하는 한국의 정서를 덧대보면 호주의 경우 집값 상승이 폭발적인 지역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집값을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케이스를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집값의 안정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꼬여버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안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임차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공임대도 좋고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도 좋고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불안정한 임차 시장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어서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주거 안정을 기원합니다.